한 집에서는 어머니와 새아이가 동시에 숨졌고 5.5km 떨어진 다른 집에서는 며칠 뒤 이미 죽어 있던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두 사건은 처음부터 따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사건을 잇는 하나의 행동이 드러났습니다.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기 5일 전 이미 숨진 어머니가 공기청정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망 이후에도 움직인 흔적, 사망 이후에도 남겨진 행동. 이 사건은 일가족의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로얄 이슈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 추가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서도쿄시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입니다. 36살 어머니와 3명의 어린 아들, 총 4명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강제적 동반 사망, 이른바 무리심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뒤 도쿄 내리마구의 한 아파트에서 27살 남성 나카쿠보 신타로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 두 사건은 처음에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둘을 직접적으로 잇는 구체적인 연결, 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서도쿄시의 사건 현장 주변에는 지금도 경찰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의 접근은 제한되어 있고 현장 인근에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함께 과자와 음료가 놓여 있습니다. 숨진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이 조용한 주택가에서 어째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아직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이제 다른 장소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내리마구의 한 아파트. 이 방은 어머니 명의로 임대된 집이었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 나카쿠보 신타로 씨는 숨진 어머니의 지인으로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보입니다. 경찰이 이 아파트를 수색하게 된 계기 역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차량 안에서 이 아파트의 임대 계약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침실에서는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옷장, 그 안에서 나카쿠보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상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반신은 긴팔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반신은 속옷 차림이었고 복부와 등 부위를 중심으로 10곳 이상을 흉기에 찔린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부검 결과 나카쿠보 씨의 사인은 여러 차례 찔린 데 따른 출혈사로 밝혀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사망 시점은 시신이 발견된 시점을 기준으로 약 14일 전으로 추정됩니다. 즉, 시신이 발견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결정적 단서가 등장합니다.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그 방 안에서는 공기청정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단순한 생활용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사 당국은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새로운 목격 정보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나카쿠보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5일 전 서도쿄에서 숨진 어머니가 공기청정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날짜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2월 17일 어머니 공기청정기 같은 물건을 들고 아파트 방문 12월 19일 서도쿄에서 어머니와 새아들 사망 12월 22일 나카쿠보 씨 시신 발견. 그리고 부검 결과에 따르면 나카쿠보 씨는 이보다 더 이전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어머니는 이미 숨진 남성의 방에 나중에 공기청정기를 들여놓은 셈이 됩니다. 수사 당국은 이 공기청정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신의 부패 냄새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혹은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망 이후의 행동, 즉 사후 정황, 조작 가능성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서도 확인됐습니다. 나카쿠보 씨의 스마트폰이 어머니의 차량 안에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서도쿄에서 일가족이 숨지기 며칠 전 그 스마트폰을 통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회사를 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회사 관계자에게 전송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메시지를 과연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보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추가 보도로 인해 사건의 성격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가족 비극에서 외부 인물이 얽힌 복합 사건, 그리고 사망 이후의 행동까지 포함된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두 사건이 어떤 순서로 벌어졌는지, 어머니와 남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기청정기와 스마트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누가 먼저 숨졌는지, 왜 이런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숨겨졌는지.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하나의 비극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선택과 행동이 겹쳐진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로얄 이슈는 이 사건의 추가 보도가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가족 사망 사건에 대한 추가 보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